안녕하십니까. 폴리페놀과 건강의 최신 의학 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세 번째 시간에 예고해드린 고혈압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고혈압의 진단 기준과 혈압 조절제를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만 할 혈압 조절제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미국의 국가합동위원회 JNC가 수축기 혈압 140ml, 이완기 혈압 90ml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한 이후 2000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고혈압 진료 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2004년과 2013년, 2018년에 그동안 유럽 고혈압학회와 심장학회, 그리고 미국 심장학회의 수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진료 지침을 수정 발간하고 진료 지침에 따라 고혈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혈압의 예방, 발견, 평가 및 치료에 관한 미국 국가합동위원회 JNC 제8차 회의 결과 수정된 고혈압 관련 지침과 대한고혈압학회의 진료 지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동안 생활습관 조절을 우선으로 하고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했던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ml인 경우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도록 했고, 제1기 고혈압과 제2기 고혈압 유증상자 모두에게 2가지 이상의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병합요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이러한 미국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ml가 되는 경계성 혈압의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하도록 했으나 제1기 고혈압 유증상자의 경우 한 가지 혈압 조절제에 의해 혈압을 조절하는 단일요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혈압 전 단계인 경계성 혈압자도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게 됨으로써 고혈압 유증상자는 약 1,800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고혈압 유증상자의 비율은 약 35%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합동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40ml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l를 초과할 경우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수축기 혈압을 140ml, 이완기 혈압을 90ml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나이에 따라 혈압 조절의 목표를 세분하여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목표 혈압을 140과 90 미만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목표 혈압을 150과 90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혈압 조절 목표의 수정은 전 세계적으로 16만 3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과학회와 13만 4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가정의학회가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30과 80으로 낮추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달리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신장질환자와 당뇨 유증상자를 제외한 60세 이상의 고혈압 유증상자의 목표 혈압을 150과 90으로 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혈압 조절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 혈압 조절제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혈압 조절제의 복용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망률과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마비 발생 위험률의 감소가 그러한 예입니다. 거의 모든 혈압 조절제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은 시험 기간을 길게 할 수 없어 혈압 조절제를 복용해야 하는 최장 30년 내지 40년간의 기간과 비교해보면 혈압 조절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작용은 복용 후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난 경우도 있고 상당한 기간 복용을 해야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치료할 수 없는 혈압 조절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 뇌졸중, 신장이 망가지는 신부전, 심장마비, 치매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전세계 혈압 조절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연구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약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코크레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혈압 조절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12년 이전과 그 이후에도 발표된 바 없는 유례가 없는 연구 결과로 혈압 조절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 결과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코크레인이 발표한 혈압 조절제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고혈압 이중상자 8,9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고혈압 이중상자와 비교하여 혈압 조절제를 복용한 고혈압 이중상자의 사망률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7,080명의 혈압 조절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추적 조사에서도 혈압 조절제 복용자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및 심장질환 발생률은 혈압 조절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고혈압 이중상자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혈압 조절제가 사망률과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장질환의 위험률을 감소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고혈압에 관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혈압 조절제의 종류별로 혈압을 감소시키는 작용 기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뇨제는 혈액의 수분량과 나트륨, 즉 염분을 콩팥을 통해 강제로 체외로 배출시켜 혈관의 혈액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심장의 부담을 줄여 혈압을 낮추며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는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호르몬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 확장제는 혈관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혈관 평활근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칼슘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혈압을 낮추고 엔조텐신 전환 효소 차단제인 ACEI와 엔조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여 혈관이 수축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지금부터는 혈압 조절제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뇨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뇨제는 혈액 내 수분량을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켜 혈액량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혈압 조절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콩팥의 기능이 약화되어 신부전증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혈액 속의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류의 흐름도 느려져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 협심증을 악화시키고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여주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이뇨제 중 클로로탈리돈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17일 미국 의학협회의 내과학지에 같은 이뇨제 계열의 혈압 강화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보다 저칼륨 혈증, 전해질 불균형, 신장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역시 2020년 7월 1일 북유럽의 학술지인 PCPT 저널에 피부암과 입술암 발생 위험률이 20%로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이 두 종류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는 혈압 조절제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넘어지는 경우 골절의 위험이 있으며 호흡곤란, 몸이 붓는 부종과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빈뇨, 성기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박동수를 적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혈압 조절제로 심장 박동이 약해지면 뇌와 신장이 필요로 하는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어 뇌경색이나 신부전증이 유발되는 부작용과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 심장마비 위험성의 증가와 호흡기 질환 악화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관 확장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다 넘어지는 낙상으로 인해 약해진 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혈관 확장제를 계속 복용할 경우 정상적인 혈관의 수축과 이완 기능이 망가져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통과 가슴의 통증도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 CCB는 ARB와 함께 많은 고혈압 유증상자 분들께서 복용하는 혈압 조절제입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 연례회의에서 반감기가 짧은 CCB를 복용한 갱년기 여성의 경우 췌장암 발생 비율이 66%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CCB 복용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CCB를 복용하면 혈관의 탄력성과 근력이 약화되어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작용과 성기능 장애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엔조텐신 전환효소 차단제 ACEI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마른 기침입니다. 거의 계속되는 마른 기침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혈압 조절제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제대로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열은 없는데도 마른 기침이 계속되면 부작용이 없는 다른 혈압 조절제를 받고 복용하셔야만 합니다. 고칼륨 혈증의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체 근육 및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혈관 부종도 부작용의 하나인데 증상이 심하거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응급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조텐신 전환효소 차단제와 같이 엔조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도 고칼륨 혈증과 혈관 부종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른 기침의 부작용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마른 기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드물게는 간염과 횡문근 용해증이라는 근육이 손상되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드시고 계신 혈압 조절제를 다른 혈압 조절제로 바꿔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혈압 조절제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혈압 조절제별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10년 이상의 장기간 복용 시 치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혈압 조절제별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혈압약을 복용해야만 하는지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